아침 6시, 김영희는 늘 그랬듯 조용히 눈을 뜹니다. 옆에서 잠든 남편 최재만의 코 고는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소리내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이불을 젖히고 일어났습니다. 46년을 함께 살면서 익힌 습관이었죠. 부엌으로 향하는 영희의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새벽, 부엌불을 켜자 익숙한 공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싱크대 위에 놓인 설거지감들, 어젯밤 늦게 들어온 아들 영훈이 먹고 그냥 둔 그릇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또 그냥 뒀네. 영희는 한숨을 쉬며 찬물에 손을 담갔습니다. 찬 기운이 손끝을 타고 올라와도 이미 무감각해진 지 오래였습니다. 설거지를 하며 영희는 오늘 해야 할 일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제사가 이틀 앞에 다가왔으니 장을 보러 나가야 하고 전을 부칠 재료도 준비해야 했습니다. 재만이 눈을 뜨기 전에 아침밥을 차려야 한다는 생각에 영희는 서둘러 밥솥 뚜껑을 열었습니다. 어젯밤에 미리 예약해둔 밥이 김을 내뿜으며 익어 있었습니다. 냉장고에서 밑반찬들을 꺼내며 영희는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살았을까? 남편이 깨기 전에 모든 걸 준비해놓고 남편이 원하는 대로 하루를 시작하게 만드는 게 당연해진 건 언제부터였을까? 영희야. 방에서 남편 재만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영희는 반사적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여보. 물 좀 가져다 줘. 영희는 컵에 물을 따라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재만은 침대에 반쯤 일어나 앉아 있었습니다. 70세 나이에도 여전히 당당한 어깨를 가진 남자였습니다. 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던 시절의 권위가 아직도 그의 몸짓 하나하나에 배어 있었습니다. 고맙네. 재만은 물을 받아 마시며 말했습니다. 영희는 그의 옆에서 이불을 정리했습니다. 오늘 장 보러 나가야겠어요. 제사 준비해야 하니까요. 그래, 그런데 너무 비싼 건 사지 마. 요즘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데. 재만의 말에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늘 듣던 말이었습니다. 제사상에 올릴 음식을 준비하면서도 돈 걱정을 해야 하는 게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습니다. 알겠어요. 적당한 걸로 살게요. 영희가 부엌으로 돌아와 아침상을 차리는 동안 재만은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리모컨을 들어 뉴스를 켰습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침밥 됐어요. 영희의 목소리에 재만은 식탁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밥, 국, 김치, 나물 몇 가지가 소박하게 차려진 상을 보며 재만은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오늘 뭐 할 거야? 장 보고 집 정리하고 내일부터 전 부쳐야 하니까 재료 손질해 놓으려고요. 그래. 저는 그래도 직접 해야 제맛이 나지. 명절 음식은 기성품 쓰면 망신이야. 남편의 말에 영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묘한 허전함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만든 전인데 왜 당신 입에서 내가 잘했다는 말은 한 번도 안 나오는 걸까? 영희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재만은 다시 거실로 가서 신문을 폈습니다. 영희는 설거지를 하며 오늘 장볼 목록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명태, 고등어, 도라지, 시금치, 무, 당근. 제사상에 올라갈 음식들의 재료가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영희야, 생활비. 재만이 신문을 보며 말했습니다. 영희는 손을 닫고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재만은 지갑에서 몇 장의 지폐를 꺼내 영희에게 건넸습니다. 50만 원. 제사 준비까지 포함해서 써? 네. 영희는 돈을 받아들고 부엌 서랍에 넣었습니다. 은퇴한 지 벌써 8년이 되었지만 재만은 여전히 영희에게 생활비만 조금씩 쥐어주었습니다. 통장이 어디에 있는지, 적금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영희는 한 번도 직접 본 적이 없었습니다. 가끔 궁금할 때가 있었습니다. 재만이 교사로 일하며 모은 돈이 얼마나 될까? 퇴직금은 얼마였을까? 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묻는다고 알려줄 사람도 아니었고 굳이 알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오늘따라 그 50만 원이 유난히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제사 준비를 하려면 평소보다 훨씬 많은 돈이 들 텐데 이 돈으로 과연 충분할까? 영희는 지갑을 들고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시장에 나가는 길 영희는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심부름을 하러 가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내 돈으로 내 가족을 위한 음식을 사러 가는 게 아니라 남의 돈으로 남의 일을 하러 가는 것 같은. 영희는 시장에서 돌아와 부엌에 장본 것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명태 1마리, 고등어 2마리, 각종 나물거리들이 싱크대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50만 원으로는 평소보다 조금 부족했지만 어떻게든 맞춰서 샀습니다. 이미 익숙한 일이었죠. 다 샀어? 거실에서 제만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내일부터 전 부치기 시작할게요. 영희는 대답하며 냉장고에 생선을 넣었습니다. 제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지금 해야 할 일이 산더미 같았습니다. 하지만 혼자서 모든 걸 준비하는 것도 이제 익숙해졌습니다. 그때 제만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평소와 다른 행동이었습니다. 보통 이 시간이면 소파에 앉아 TV를 보거나 신문을 읽곤 했는데 말이죠. 영희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도라지를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 안방에서 무언가 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랍을 여는 소리도 아니고 옷장 문을 여는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영희는 손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뭔가 무거운 것을 움직이는 소리, 그리고 금속성 소리가 났습니다. 영희야, 잠깐 이리 와봐. 제만의 목소리에 영희는 서둘러 손을 닫고 안방으로 갔습니다. 방에 들어서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침대 옆 작은 책상 아래에 있던 작은 금고가 열려 있었습니다. 영희는 그 금고가 거기 있다는 것조차 몰랐습니다. 금고 안에는 여러 개의 통장과 서류들, 그리고 현금 다발들이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영희는 눈을 크게 뜨고 제만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동안 모아놓은 것들이지. 제만은 담담하게 말하며 금고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갈색 봉투였는데 손때가 묻어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새로 준비한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고생했지? 제만은 봉투를 영희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영희는 영문을 모른 채 봉투를 받았습니다. 봉투는 생각보다 가벼웠습니다. 이건 뭐예요? 내 몫이야. 제만의 말에 영희는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100만 원권 3장과 작은 금반지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영희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300만 원이야. 그리고 그 반지는 5g짜리 금반지고. 제만은 마치 무언가 대단한 것을 준 것처럼 말했습니다. 하지만 영희에게는 전혀 다르게 들렸습니다. 제 몫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냥 그동안 살림 잘해줘서 고맙다는 뜻이야. 내가 써. 영희는 봉투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금고 안에 가득한 통장들과 현금을 보고 그리고 자신의 손에 든 300만 원을 번갈아 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여보, 그런데 저희가 모은 돈이 이게 다예요? 뭔 소리야? 이건 내 몫이고 나머지는 집안 돈이지. 제만의 대답에 영희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집안 돈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자신도 이 집안 사람이 아닌가요? 집안 돈이라는 게 아이들 교육비도 들었고 집도 사야 하고 앞으로도 할 일이 많잖아. 그런 건 내가 관리해야지. 제만은 금고를 다시 닫으며 말했습니다. 영희는 여전히 봉투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반지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예전에 사놓은 거야. 넣어주려고. 영희는 반지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작은 금반지였지만 새 것 같았습니다. 언제 산 건지도 모르겠고 왜 지금 주는 건지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여보,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 저희가 결혼하고 지금까지 46년 동안 제가 한 일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만은 영희의 질문에 잠시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뭔 소리야? 살림하고 애들 키우고 그런 거 아니야?
제만의 말에 영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25년 동안 살림을 하고 친정에서도 받지 못한 반지를 이제 와서 받는 게 자신의 몫이라는 말이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고마워요. 영희는 일단 그렇게 말하고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봉투를 부엌 서랍에 넣으면서 영희는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영희는 잠들지 못하고 누워 있었습니다. 옆에서 제만이 코를 골고 있었지만 영희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당신이 집을 사고 내가 쌀을 씻고 같이 키웠던 아이들은 어디서 컸을까? 영희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결혼하고 지금까지 자신이 한 일들이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밥 짓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아픈 시어머니 병간호하고 그 모든 것들이 그저 당연한 일이었을까요? 300만 원. 그 돈이 정말 자신의 몫일까? 영희는 봉투를 떠올리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일은 일단 제사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뭔가 해야 할 일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제사가 끝난 다음 날 영희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어젯밤 내내 뒤척이며 잠들지 못했던 탓이었습니다. 300만 원이 든 봉투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게 정말 자신의 몫이라는 제만의 말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영희는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어제 제사 음식을 치우느라 늦게까지 일했던 흔적들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설거지는 다 했지만 정리되지 않은 것들이 여기저기 놓여 있었습니다. 커피를 한 잔 내려 마시며 영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이라 거리는 조용했습니다. 이런 조용한 시간에 영희는 가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곤 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살게 되었을까? 언제부터 자신의 의견보다는 남편의 뜻을 먼저 생각하게 되었을까? 당신이 집을 사고 내가 쌀을 씻고 같이 키웠던 아이들은 어디서 컸을까? 영희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어젯밤에도 계속 떠올렸던 생각이었습니다. 제만은 자신이 번 돈으로 집을 샀다고 했지만 그 집에서 밥을 짓고 청소하고 아이들을 키운 건 영희였습니다. 그런데 왜 그 모든 것이 제만 혼자만의 공로가 되는 걸까요? 제만이 일어나기 전에 영희는 결심을 했습니다. 오늘은 꼭 알아봐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 금고 안에 있던 통장들, 그리고 제만이 말하는 집안 돈이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영희야. 제만의 목소리에 영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언제 일어났는지 제만이 거실로 나와 있었습니다. 네, 여보. 아침밥은? 지금 준비할게요. 영희는 서둘러 아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제만이 나가면 은행에 가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아침을 먹으며 제만이 말했습니다. 오늘 동창 모임이 있어서 나가야 해. 늦을 수도 있으니까 저녁은 알아서 먹어. 네, 조심해서 다녀와요. 영희는 평소보다 상냥하게 대답했습니다. 제만이 나가주면 더 좋았습니다. 혼자 있을 시간이 필요했으니까요. 제만이 나간 후 영희는 서랍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300만 원과 금반지, 그리고 어제 본 금고 안의 통장들이 떠올랐습니다. 통장에 적힌 은행 이름을 기억해뒀습니다. 영희는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단정하게 옷을 입었습니다. 은행에 가서 뭔가 물어볼 때 초라해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은행에 도착한 영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말 이런 일을 해도 될까? 하지만 궁금함이 더 컸습니다. 46년을 함께 산 부부인데 집안 돈이 얼마나 되는지 아내가 물어보는 게 그렇게 이상한 일일까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창구 직원이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저희 남편 명의로 된 예금 잔액을 알고 싶은데요. 신분증과 통장을 가져오셨나요? 통장은 없고 신분증은 있어요. 부인인데 안 될까요? 직원은 잠시 곤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본인이 아니시면 잔액 조회가 어려워요.
위임장이나 가족관계 증명서가 있으시면 가능한데 영희는 실망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예금 잔액 증명서는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나요? 그것도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만 가능해요. 영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직원이 덧붙였습니다. 다만 부부 공동명의나 배우자가 수익자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할 수도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말했습니다. 최재만님 명의로 된 계좌가 있네요. 혹시 통장 번호나 계좌 번호를 아시나요? 영희는 어제 본 통장의 번호를 어렴풋이 기억해냈습니다. 직원이 다시 확인했습니다. 아, 이 통장은 부인이 수익자로 등록되어 있네요. 그럼 잔액 확인이 가능해요. 영희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이 통장, 예금 2억 7천만 원 남아 있습니다. 직원의 말에 영희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2억 7천만 원. 그 숫자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정말 2억 7천만 원이에요? 네, 맞습니다. 영희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300만 원. 어제 재만이 자신에게 준 돈이 3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통장에는 2억 7천만 원이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혹시 다른 계좌는 없나요? 더 확인해 볼게요. 아, 적금도 하나 있네요. 만기된 적금이 5천만 원 정도 있고, 직원의 말이 계속 들렸지만 영희는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은행을 나온 영희는 근처 카페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주문하고 생각을 정리해 보려 했습니다. 2억 7천만 원. 그 돈은 재만 혼자 번 돈이 아니었습니다. 재만이 직장에 다닐 수 있었던 건 영희가 집안일을 모두 맡아서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집안을 돌보느라 영희는 자신의 꿈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의 결과가 2억 7천만 원이라면 왜 자신의 몫은 300만 원 뿐일까요? 영희는 핸드백에서 어제 받은 금반지를 꺼내보았습니다. 5g짜리 작은 반지였습니다. 부부가 함께 벌어들인 건 2억 7천만 원이라는 사실에 처음으로 자신의 가치를 숫자로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영희는 뭔가 달라진 자신을 느꼈습니다. 카페에서 돌아온 영희는 집안을 다른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거실의 소파, 식탁, 안방의 침대까지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쟤만 혼자만의 것일까? 영희는 안방으로 들어가 옷장을 열었습니다. 맨 위 선반에 오래된 상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상자를 내려 열어보니 오래된 사진들과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결혼식 사진, 아이들 어릴 때 사진들, 그리고 각종 서류들이 연도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영희는 그 중에서 부동산 관련 서류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있다. 영희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집을 샀을 때의 등기부등본과 매매계약서가 나왔습니다.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본 영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소유자 명의가 최재만 단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영희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내 이름은 이 집에 없네. 영희는 쓸쓸하게 말했습니다. 25년 전 이 집을 샀을 때 재만은 영희에게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우리 집이야. 우리가 같이 사는 집. 하지만 서류상으로는 남편 재만만의 집이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희는 깜짝 놀라 서류들을 급하게 상자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재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웃에 사는 절친한 친구 이복래가 들어왔습니다. 영희야, 집에 있어? 언니, 왜 이렇게 일찍? 복래는 영희의 집 열쇠를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친구 사이라 서로 집을 자유롭게 드나들곤 했습니다. 제사 음식 좀 얻어먹으러 왔어. 어제 고생 많았지? 복래는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제사 음식이 아직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언니 앉아. 차 한잔 하자. 영희는 복래와 함께 거실에 앉았습니다. 복래는 영희보다 2살 많았지만 마치 친자매처럼 지내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영희야, 너 표정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복례의 물음에 영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말해도 될까? 하지만 답답한 마음을 더 이상 혼자 품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언니, 물어볼 게 있어. 뭔데? 남편이 평소에 돈 이야기 한 적 있어? 언니한테. 복례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아, 예전에 봤어. 너희 영훈이 돌잔치 때도 재만 씨가 적금 깼다더라. 너한텐 말 안 했지? 영희는 놀랐습니다. 영훈이 돌잔치가 벌써 30년도 더 된 일인데 그때도 재만은 자신에게 적금 이야기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적금을 깼다고? 응. 그때 돌잔치 비용이 꽤 들었잖아. 호텔에서 하고 그랬으니까. 재만 씨가 적금 하나 깨서 했다고 하더라고. 영희는 그때를 떠올려 봤습니다. 영훈이 돌잔치를 준비할 때 남편은 영희에게 돈 걱정은 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라고만 했었습니다. 어떻게 돈을 마련했는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또 언제였지? 아, 윤정이 대학교 입학할 때도 그랬어. 등록금이 비싸다고 하면서 적금 또 깼다고 하더라. 복례의 말에 영희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아이들 교육비를 위해 적금을 깼다는 이야기를 자신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언니, 그런데 나는 왜 그런 이야기를 한 번도 못 들었을까? 그러게. 이상하네. 부부인데 그런 건 당연히 상의해야 하는 거 아니야? 복례도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언니, 나 오늘 은행에 다녀왔어. 영희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은행에? 왜? 우리 집 돈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서. 영희는 오늘 있었던 일을 복례에게 털어놨습니다. 어제 남편이 준 300만 원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은행에서 확인한 2억 7천만 원까지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복례는 듣고 있다가 중간에 끼어들었습니다. 잠깐, 2억 7천만 원이라고? 응. 그런데 너한테는 300만 원만 줬다고? 응. 복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러더니 화가 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지. 그 돈이 재만 씨 혼자 번 돈이야? 남편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미쳤나? 너도 그 돈 벌 때 함께 했잖아. 집안일하고 애들 키우고 시어머니 모시고. 그런 게 다 돈이야, 돈. 복례의 말에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언니,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당연히 따져야지. 그 돈 절반은 내 거야. 하지만 남편이 인정할까? 인정 안 하면 법적으로 해결하면 되지. 요즘 그런 거 다 보장받을 수 있어. 복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영희는 상자에 있던 등기부등본을 다시 꺼냈습니다. 언니, 이것도 봐. 집 명의도 남편 혼자야. 복례가 서류를 보더니 혀를 찼습니다. 이건 정말 심하네. 부부가 같이 산 집인데 왜 혼자 명의로 했을까? 몰라. 집 살 때도 나한테는 그냥 우리 집이라고만 했어. 영희야, 이건 정말 문제야. 심지어 애들 교복비도 내가 손수수선해서 만들었잖아. 그런데 그동안 모은 돈에서 내 몫이 300만 원뿐이라니. 복례의 말에 영희는 그동안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떠올랐습니다. 윤정이와 영훈이가 어렸을 때 교복을 사줄 돈이 부족하다며 영희가 직접 천을 사서 바느질에 만들어준 일들. 아이들이 학원에 가고 싶어 할 때마다 돈이 없다며 포기시켰던 일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많은 돈이 있었던 것입니다. 언니 말이 맞아. 뭔가 잘못됐어. 영희는 처음으로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복례가 돌아간 후 영희는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복례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 돈 절반은 내 거야. 정말 그럴까? 법적으로도 그럴까? 영희는 인터넷을 검색해보고 싶었지만 컴퓨터 사용이 서툴렀습니다. 그러던 중 큰딸 윤정이 생각이 났습니다. 다음 날 오후 윤정이 영희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저예요. 제사 음식 좀 가져가렴. 아직 많이 남아있어. 네, 그럼 지금 집으로 갈게요. 1시간 후 윤정이 도착했습니다. 40대 중반의 윤정은 회사에서 관리직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바빠서 자주 오지 못했지만 명절이나 특별한 일이 있을 때면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아빠는 어디 가셨어요? 동네 어르신들이랑 바둑 두러 갔어. 윤정은 제사 음식을 챙기며 어머니의 표정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뭔가 평소와 달라 보였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으세요? 표정이 안 좋아 보여요. 영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될까? 하지만 더 이상 혼자 품고 있기 어려웠습니다. 윤정아, 엄마가 너한테 물어볼 게 있어. 뭔데요? 내가 보기에 엄마가 이 집안에서 한 일이 뭐라고 생각해? 윤정은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엄마가 안 하신 게 뭐가 있어요? 저희 키우고 할머니 모시고 집안일 다 하시고. 영희는 지난 이틀간 있었던 일을 윤정에게 천천히 이야기했습니다. 300만 원부터 시작해서 은행에서 확인한 2억 7천만 원까지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윤정은 듣고 있다가 중간에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요? 300만 원이 엄마 몫이라고요? 응. 그런데 통장에는 2억 7천이 들어있다고요? 응. 윤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엄마가 불쌍해요. 윤정은 어머니를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동안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엄마, 그 사람. 아니, 아빠가 준 돈이 그게 다예요?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이 아버지를 그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을 들으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엄마, 이혼해요. 윤정의 말에 영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혼? 네. 이제부터 제 월급 절반은 엄마 거예요. 엄마 혼자서도 충분히 살 수 있어요. 윤정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쉽게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윤정아, 46년을 같이 살았는데 엄마 46년 동안 엄마가 뭘 받았어요? 고생만 하셨잖아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 영훈이 들어왔습니다. 30대 중반의 영훈은 아직 결혼하지 않고 부모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누나 왔네. 뭐 하고 있어? 영훈은 거실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윤정은 영훈에게도 방금 전 어머니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영훈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누나,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지. 아빠가 밖에서 고생해서 번 돈인데. 뭐라고? 그럼 엄마는 고생 안 했다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집안일은 당연한 거잖아. 그걸 가지고 돈 계산하고 그러는 건. 윤정은 화가 났습니다. 당연한 거? 너는 지금 뭐 하고 있는데? 집안일 하나라도 도와. 누나, 왜 그래? 나는 회사 다니느라 바빠. 엄마도 바빴어. 시할머니 모시고 우리 키우고 집안일 하느라. 형제간의 언성이 높아지는 것을 보며 영희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만해. 둘 다 그만해. 영희의 말에 윤정과 영훈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영훈이 다시 말했습니다. 엄마, 왜 아빠 뒤에서 쑥덕거려요? 괜히 집안 시끄럽게 하지 마세요. 그 말에 영희의 참았던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처음으로 영희는 아들 앞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가 쑥덕거린다고? 46년 동안 한 번도 우리 집 돈이 얼마인지 어떻게 쓰이는지 물어본 적 없는 엄마가 쑥덕거린다고? 영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너희들 교복비 아낄 때 엄마가 밤새워 바느질해서 만들어준 것도 기억 안 나? 학원비 없다고 할 때 엄마가 얼마나 미안해했는지도 모르겠니? 윤정이 어머니 곁으로 가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울지 마세요. 영훈은 어머니의 눈물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평소에 조용하고 온순했던 어머니가 이렇게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잘못 말했어요. 하지만 영희의 눈물은 쉽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는 정말 300만 원짜리 사람이야? 46년 동안 이 집을 지키고 너희들을 키우고 아빠 뒷바라지한 게 300만 원이야?
윤정이 어머니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엄마, 아니에요. 엄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영훈도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엄마 말씀이 맞아요. 그날 밤 영희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그동안 혼자 품고 있던 답답함을 털어놓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도 깊어졌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영희는 용기를 내어 결정적인 행동을 취했습니다. 윤정이 인터넷으로 찾아준 가정법률상담소 전화번호를 손에 쥐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을 받고 싶은데요. 어떤 상담이신가요? 재산 분할에 대해 알고 싶어요. 전화 상담을 통해 영희는 직접 방문 상담을 예약했습니다. 이틀 후 오후 영희는 생전 처음으로 법률 상담소를 찾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이제는 알아야 한다는 생각이 더 컸습니다. 상담실에 들어서자 김미영 변호사가 영희를 맞아주었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 변호사는 온화하면서도 전문적인 인상을 주었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나요? 영희는 처음에는 말을 꺼내기 어려워했습니다. 하지만 김 변호사의 따뜻한 격려에 힘입어 지난 며칠간의 일을 차근차근 이야기했습니다. 46년간 결혼 생활을 했는데 남편이 제 몫이라며 준 게 300만 원이에요. 그런데 통장에는 2억 7천만 원이 들어있더라고요. 김 변호사는 영희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혹시 혼인 중에 부동산이나 다른 재산도 형성하셨나요? 네, 집이 있어요. 그런데 남편 혼자 명의로 되어 있어요. 집값은 어느 정도 되나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 동네 시세로는 6억 정도 될 것 같아요. 김 변호사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총 재산이 약 3억 3천만 원 정도 되겠네요. 부인께서 전업주부셨다고 하셨죠? 네, 결혼하고 쭉 살림만 했어요. 그렇다면 부인께도 충분히 재산분할 청구권이 있습니다. 김 변호사의 말에 영희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전업주부라고 해서 재산 형성에 기여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가사노동과 육아, 가족 돌봄은 모두 경제적 기여로 인정받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네. 남편분이 직장에 다닐 수 있었던 것도 부인께서 집안일을 모두 맡아서 하셨기 때문이죠. 법적으로는 보통 반반으로 분할하는 게 원칙입니다. 영희는 놀랐습니다. 자신이 한 일들이 법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다니요. 그럼 제가 받을 수 있는 건 얼마나 되나요? 재산의 절반, 즉 약 1억 6,50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영희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300만 원과 1억 6,500만 원. 그 차이가 너무 컸습니다. 하지만 이혼을 하지 않고도 재산 분할을 요구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별거나 이혼 협의 과정에서 재산 분할을 요구할 수 있어요. 다만 남편분이 동의하지 않으면 조정이나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상담을 마치고 나온 영희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자신에게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들었지만 동시에 재망과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영희는 작은 노트를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카페에 앉아 노트의 첫 페이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김영희의 독립계획. 시작 금액 300만 원 목표 내 이름으로 된 새로운 인생. 영희는 처음으로 자신만의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은 항상 남편과 아이들을 위한 계획만 세웠는데 이번에는 자신을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재만이 거실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지만 영희에게는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어디 갔다 와? 잠시 나갔다 왔어요. 영희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어디 갔는지, 뭘 했는지 자세히 설명했을 텐데 이제는 그럴 필요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면서 영희는 생각했습니다. 언제쯤 남편에게 말해야 할까? 어떻게 말해야 할까? 김 변호사의 말대로 재산 분할을 요구하면
제만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만은 평소처럼 식탁에 앉아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뭐 특별한 일 있었어? 제만의 질문에 영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말해야 할까, 말지 말아야 할까? 특별할 건 없었어요. 결국 영희는 오늘은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직 마음의 준비가 더 필요했습니다. 그날 밤 영희는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페이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한 일들, 46년간 매일 아침 식사 준비, 두 아이 키우기, 시어머니 15년간 모시기, 집안일 전담, 남편 뒷바라지, 그리고 그 아래에 덧붙였습니다. 이 모든 것의 가치 1억 6,500만 원. 영희는 처음으로 자신의 가치를 숫자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말입니다. 이제야 알겠다. 내 인생도 반은 내 거구나. 영희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46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권리를 인식한 순간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후 영희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김 변호사와의 상담 내용을 정리한 서류와 은행에서 받은 잔액증명서, 그리고 집 등기부등본을 모두 봉투에 넣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남편은 평소처럼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잠시 이야기 좀 해요. 영희의 진지한 목소리에 제만은 신문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당신이 제 몫이라고 주신 300만 원 말이에요. 영희는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게 왜? 그 돈으로는 당신과 제 인생을 정리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제만은 영희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정리한다는 게 뭔 뜻이야? 영희는 손에 든 봉투를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25년간 설거지하면서 들었던 말이 있어요. 내가 벌었다. 집안 돈이다. 내가 뭘 안다고. 이제는 그런 말들을 판사님 앞에서 말해보시면 어떨까요? 제만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판사? 갑자기 무슨 소리야? 재산분할 신청서예요. 그리고 2억 7천만 원이 들어있는 통장 내역서도 있고요. 영희는 봉투에서 서류들을 하나씩 꺼내 보여줬습니다. 제만은 서류들을 보더니 벌떡 일어났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떻게 내 통장을 마음대로. 제 이름도 수익자로 등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확인할 수 있었어요. 제만은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영희가 통장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영희야, 진정해. 우리가 무슨 일로 이런 일까지 해야 해? 진정하라고요? 46년 동안 저는 계속 진정하고 살았어요. 영희의 목소리에는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묻어났습니다. 당신이 밖에서 고생해서 번 돈이라고 하시는데 그럼 저는 집에서 뭘 했나요? 당연히 살림하고. 살림이 돈이 안 되나요? 아이들 키운 것도 돈이 안 되나요? 시어머니 15년간 모신 것도 돈이 안 되나요? 제만은 영희의 추궁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금 와서 무슨 목 타령이야? 내가 벌었잖아. 넌 그냥 살림했잖아. 제만은 여전히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더 이상 예전의 영희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살림했다고요? 영희는 봉투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가정법률상담소에서 받은 자료예요. 제만은 서류를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전업주부의 가사노동 가치, 재산분할 원칙, 판례 등이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이 월 200만 원 상당의 가치가 있다고 나와 있어요. 46년이면 대략 11억 원 정도 되겠네요. 제만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욕심이 많지 않으니까 절반만 받겠어요. 우리 전체 재산의 절반, 1억 6,500만 원 정도요. 미쳤나? 1억 6,500만 원을 왜 내가 가져가야 해? 제만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돈을 함께 모았으니까요.
당신이 직장에 다닐 수 있었던 건 제가 집을 지켰기 때문이고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었던 것도 제가 돌봤기 때문이에요. 그런 건 부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 맞아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이죠. 그럼 그 결과로 생긴 재산도 당연히 함께 나눠야 하는 거 아닌가요? 영희의 논리정연한 말에 제만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게다가 이 집도 제 이름이 들어가야 해요. 함께 산 집인데 왜 당신 혼자 명의로 되어 있죠? 제만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지금까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영희야, 우리가 이혼하자는 거야? 꼭 이혼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앞으로는 재산을 공정하게 나누고 모든 일을 함께 상의해서 결정했으면 좋겠어요. 영희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지금까지처럼 내가 벌었다, 집안 돈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신다면 법정에서 정정당당하게 해결하죠. 제만은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심했나? 심했다 안 심했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잘못되었다는 거죠. 영희는 서류들을 다시 봉투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이 서류들은 일주일 드릴게요. 그동안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그럼 넌 어떻게 할 거야? 저는 이미 결정했어요. 제 몫을 찾을 거예요. 법적으로든 당신이 인정해 주시든. 영희는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참, 그리고 내일부터는 생활비 통장을 따로 만들어서 반반씩 넣으세요. 저도 제 돈으로 살림하겠어요. 제만은 영희가 부엌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46년 동안 순종적이던 아내가 이렇게 당당해질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제만은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영희의 말들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정말 자신이 잘못 생각하고 있었을까? 영희가 한 일들이 정말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일이었을까? 한편 영희는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가슴에 품고 있던 말들을 모두 쏟아낸 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제만은 그동안 영희와 거의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어색한 침묵만이 흘렀고 평소 같으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마침내 약속했던 날이 되었습니다. 영희는 아침을 준비하면서도 제만의 답변을 기다렸습니다. 제만은 평소보다 늦게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얼굴에는 며칠간 고민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영희야. 제만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네. 이야기 좀 하자.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제만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을 꺼냈습니다. 이번 일로 많이 생각해봤어. 내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나 봐. 영희는 조용히 제만의 말을 들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 내가 밖에서 돈을 벌어오는데 왜 반반씩 나눠야 하나 싶었지. 제만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동안 혼자 밥해 먹고 빨래하고 청소하면서 알겠더라. 이런 일들이 얼마나 힘든지. 영희는 놀랐습니다. 제만이 집안일을 직접 해봤다는 말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넌 이런 일을 46년 동안 해왔잖아. 아이들 키우면서 어머니 모셔가면서. 제만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섞여 있었습니다. 미안해, 영희야. 정말 미안해. 영희는 제만의 진심 어린 사과를 듣고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화가 났던 마음이 누그러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보. 응? 저는 당신을 원망하고 싶지 않아요. 다만 앞으로는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제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앞으로는 모든 걸 상의해서 결정하자. 그리고 재산분할 요구 받아들일게. 영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요? 응. 내 말이 맞아. 그 돈은 우리가 함께 모은 거니까. 그 후 한 달 동안 두 사람은 변호사를 통해 재산분할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복잡한 서류 작업과 협의 과정을 거쳐 마침내 영희는 1억 3천만 원을 분할받게 되었습니다.
집은 공동 명의로 변경했고 나머지 현금 재산도 절반씩 나누기로 했습니다. 서류가 모두 완료된 날 영희는 은행에서 나와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삐삐삐. 문자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입금 알림 재산분할금 1억 3천만 원 입금 완료. 영희는 문자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게 진짜 제 몫이죠. 영희는 혼잣말을 하며 은행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곧바장 부동산에 들렀습니다. 이미 며칠 전부터 알아봐둔 작은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이 집으로 계약하겠어요. 영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20평 남짓한 작은 아파트였지만 영희에게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공간이었습니다. 한 달 후 영희는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재만과 이혼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서로에게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해 잠시 떨어져 살기로 한 것입니다. 새 집의 작은 주방에서 영희는 첫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자신만을 위한 음식이었습니다. 김치찌개를 끓이면서 영희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제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먹고 싶어서 요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자유로운 일인지 말입니다. 며칠 후 복례가 영희의 새 집을 방문했습니다. 와, 정말 이쁘게 꾸몄네. 어떤 기분이야? 시원해. 정말 시원해. 영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할 거야? 복례의 질문에 영희는 이미 준비해둔 답변을 했습니다. 요리 교실 열 거야. 요리 교실? 응. 김영희의 반찬 교실. 손맛으로 내 맛 찾기. 영희는 거실 한쪽에 붙여둔 포스터를 가리켰습니다. 이미 인쇄까지 마친 홍보물이었습니다. 수업료는 많지 않지만 그래도 내 이름으로 번 돈이잖아. 그게 중요한 거야. 복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내가 번 돈이니까 내가 쓰는 거지. 일주일 후 영희의 요리 교실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수업에는 5명의 수강생이 왔습니다. 영희와 비슷한 나이의 여성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희입니다. 오늘부터 함께 요리를 배워볼 텐데요. 무엇보다 즐겁게 했으면 좋겠어요. 영희는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46년 동안 쌓아온 요리 실력을 이제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간단한 나물 무침부터 시작해 볼게요. 도라지 무침인데 비결은 손맛이에요. 영희는 자연스럽게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수강생들은 영희의 설명에 집중했고 질문도 많이 했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하면 되나요? 네, 잘하셨어요. 조금만 더 조물조물하시면 돼요. 수업이 끝나고 수강생들이 돌아간 후 영희는 혼자 남은 주방에서 뒤정리를 했습니다. 제사상이 아니라 작은 주방에서 진짜 웃음으로 가득 찬 하루를 보낸 것입니다. 이제야 알겠다. 내가 만든 음식에 내가 감사하는 게 제일 큰 보상이었구나. 영희는 설거지를 하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날 저녁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입금 알림 요리교실 수업료 15만 원 입금 완료. 비록 큰 돈은 아니었지만 영희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돈이었습니다. 자신의 실력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번 첫 돈이었으니까요. 영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66세에 시작하는 새로운 인생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대되었습니다. 제만에게서도 가끔 안부 문자가 왔습니다. 잘 지내고 있어? 몸 조심해. 영희는 간단하게 답장했습니다. 네, 잘 지내요. 당신도 건강하세요. 예전과는 다른 관계였지만 그것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며 지내는 관계. 46년 만에 처음 맛보는 평등한 관계였습니다. 그날 밤 영희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적었던 김영희의 독립계획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그 계획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영희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새로운 시작. 김영희, 66세.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내 인생의 진짜 주인공이 되는 것은 지금부터다.